자, 다음으로 요즘 핫하죠. 특히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아파트 거래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좀 줄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자, 이제 부동산 규제 쪽으로 일반적으로 좀 핵심이 되는 그런 용어들만 알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이제 중간 단계의 규제인데요. 이제 가격 상승하는 부분이 과열되든가 또 우려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 대출이라든가 뭐 세금이라든가 또 청약제도 이런 부분들을 일부 강화하는 그런 어떤 규제이고요. 또 투기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보다는 좀 더 상위 단계의 규제 지역입니다. 그 분양권 전매 제한도 있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조합원 지휘권 양도에 대한 또 제한을 또 합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도 또 강화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 그 부분을 이제 지정을 하는데요.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아니면 시도지사가 위원회에 뭐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에 보면은 서울 전 지역과 그리고 수도권 12개 구의 지역을 이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지정을 했지만 그거는 다음번에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대책 기준으로 해서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공통적으로는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야 됩니다. 높아졌을 경우에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조정대상 지역은 1.3배,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는 현저히 높은 곳, 그러니까 1.3배보다 훨씬 더 높아진 그런 어떤 주택가격 상승률이 있을 때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이게 공통적으로 그 기준이 됩니다. 요건이. 그리고 두 번째 요건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조정대상 지역은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동기 대비 30% 이상 되는 부분, 그리고 주택 보급률, 자가 보유율 그 부분이 평균 이하, 전국 평균 이하일 경우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선택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투기과열 지구는 동일합니다.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 그리고 분양이 전월 대비해서 30% 이상 감소했을 때, 그러니까 공급량 부분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허가가 전년도 대비해서 급감했을 때, 또 그리고 주택 보급률과 자가 보유율이 전국 평균 이하일 때, 요 네 가지 항목 중에 충족될 수 있는 부분이 한 개 이상이면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정성 요건으로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인 거죠. 주택 가격이나 청약 경쟁률 등 이거를 고려 시에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주 과열됐다든가 우려가 되는 지역.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기존에 이제 강남 3구와 용산 이렇게 4개 구만 지정을 했었던 부분을 서울 전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을 정한 이유는 이런 어떤 주택가격 상승이 과열되고 또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같이 함께 지정을 했는데요. 약간의 어떤 두 개를 동시에 지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 이게 맞는 건지는 정확히 뭐 저도 그 부분은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네요. 어떻게든 정부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주택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검토를 해서 발표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책이 어떤 대책이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좀 보고 갈게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보게 되면, 대출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LTV가 무주택인 경우 40%, 유주택인 경우는 0%, 대출 한도는 6억 원 이하로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은 2개 지역 내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대출을 규제하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만약에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지방까지도 이 조정대상 지역을 정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대출이 어려워지고 그 정도를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세율도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가 된다. 2주택일 경우는 8%, 3주택일 경우는 12%. 지방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비조정대상 지역도 2주택일 때, 3주택일 때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은
자세하게 확인하고 가는 게 우리 이제 부동산 입문자 분들에게는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취득세 중과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양도세 중과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규제 지역 내에서는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전면 배제된다.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아파트를 오래 가지고 있더라도 그거에 대한 예전에는 3년 이상 지나게 되면은 3년부터 2%씩 이렇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최다 15년을 보유를 하고 있을 때 30% 정도의 장기 이제 양도소득세의 감면 효과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전면적으로 배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분양권 전매에 대한 부분도 강화가 됐습니다.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 전매 제한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일 경우에 그때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도 있습니다. 재당첨을 제한하는 그 부분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7년,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는 재당첨이 10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첨이 됐더라도 이거는 재당첨 부분에서 당첨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자격 요건도 이렇게 바뀌었고요. 정비사업 부분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부분도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사항에서는 이게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가 입주 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이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주 계획 신고 그리고 증빙 자료까지 또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규제가 심한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자, 다음은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출에는 용어가 이제 LTV가 있고요, DSR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요즘 이제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죠. 이제 LTV라고 하는 부분은 집값 대비해서 얼마나 대출이 가능하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LTV가 아까 뭐 40% 이런 식으로 나왔었던 부분들 있죠. 이제 앞에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보면 LTV가 무주택일 경우 40% 나왔잖아요.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로 이제 DSR인데요. DSR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총 대출 상환액,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을 하죠. 그렇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합친 그 총 대출 상환액이 나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 그 부분을 DSR로 규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대출이나 이 부분으로 레버리지를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레버리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LTV와 DSR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은 꼭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전매 제한인데요.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이렇게 항상 따라 붙다 보니까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3년, 지방에서는 1년 이런 식으로 분양권에 대한 거래를 할 때 전매 제한을 함으로써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정부 규제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실거주 의무인데요. 일부 지역이나 주택은 일정 기간 또 실제로 살아야 하는 조건이 붙는데요. 그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런 부분으로 묶였을 때 그 아파트에서 실거주를 해야지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를 새로 샀는데 전세를 내가 놔서 2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내가 팔면은 양도세 비과세야, 이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는 실거주를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1주택을 만들고 거래를 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는 있죠. 특히나 이제 이런 실거주 의무라든가 양도세 세금 혜택을 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나 이런 부동산 쪽에도 물어보게 되면 일반적인 부분들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자산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해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 쪽 그 전문가하고 꼭 그 상담을 하시고 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이제 아파트 관리비
나 기타 비용을 알고 가자. 이 부분은 이제 관리비하고 또 난방비, 또 장기 수선 충당금, 선수 관리비 이런 어떤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꼭 알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동산 규제, 최근에 좀 많이 정부 규제가 좀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들 내가 관심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또 그리고 대출에는 LTV, DSR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5번째 강의 부동산 용어 2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아파트 청약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는 시간으로 가져볼 예정입니다. 청약제도를 완전히 쉬운 버전으로 다음 주 수요일에 찾아오겠습니다.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지금까지 부자대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